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죠. 4만 전자까지 찍었다가 자, 이후에는 5만 전자에서 거의 박스권 횡보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의 성공, 현재 6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포지션의 변동 없이 꾸준한 스탠스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신용 잔고율 보겠습니다. 0.19% 나오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5% 안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대차 잔고도 계속해서 내려왔고 최근에는 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공매도에서는 현재 전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조, 279조, 300조 돌파. 자, 다시 눌리면서 250조 바로 회복하면서 300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살짝 올라가 313조. 내년 후년 이제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좀 바닥 잡고 작년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매출의 상황.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5조, 50조 돌파, 그리고 43, 6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반등이 성공하면서 32조, 그리고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28조, 아쉬운 모습이지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좋아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큰 회복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는 6조 6천에서 6조 6천 횡보했고요. 2분기에는 10조에서 4조대로 좀 크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역기저 효과까지.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7월 31일 한 4일 남았는데 어쨌든 이번 2분기는 좀 아쉬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9조에서 8조로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 하지만 이 폭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4분기에는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6조에서 8조대로.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확실히 좀 상반기에 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말로 가면서 확실히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는 구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20.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계속 이어갑니다. 부채는 전혀 걱정할 게 없고, ROE 보겠습니다. 9, 13, 17까지 올라왔고, 자, 이후에는 다시 눌리면서 4. 하지만 회복하면서 9에서 7, 최근에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 후년 8, 9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진입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수익성은. 자, 회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쉬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반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입니다. 현재 자, 올해 같은 경우는 1,52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31%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소소하게 챙겨가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5.34배, PBR은 1.0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는 아니고 살짝 싼 구간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최근에 불확실성, 그러니까 악재부터 호재까지 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안 좋은 이슈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소비 경기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되는 가운데 상반기 재고를 축적한 OEM 기업들의 수요 또한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시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대비한 사업 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HBM 관련 재고에 대해 상각을 했다는 건 단순히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 들인 설비나 기술, 무형자산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인데요. 자, 2분기 잠정 실적 중에 DS 부문 이익이 기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현실성 있고 예측 가능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나 가이던스를 IR 채널을 통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좋은 재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보통주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가의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 양산 샘플 공급, 그리고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등 중장기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이제 연말로 가면서 강해질 수 있는 시기다. 3분기부터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아까 실적에서 확인했다시피 확실히 좀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기술 경쟁력 또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의 경우 1CNM 제품 수율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HBM4의 품질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HBM의 후공정 수율도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HBM4는 이번 분기 주요 고객들에게 양산 샘플이 전달되면서 내년 엔비디아의 루빈을 비롯한 AI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파운드리는 4NM과 2NM 공정 개선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엑시노스 2500에 갤럭시 Z 플립 7 탑재, 그리고 내년 아이폰 18용 CIS 양산, 테슬라 등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 영업 적자 폭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엔비디아향 납품은 지연되고 있지만 엔비디아 외 기업들의 HBM 수요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AMD를 비롯한 주요 고객향 HBM 공급과 비메모리 부분에 적자폭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리트가 엄청 크다까지는 아니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지금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 뭐 6만 원 초반대 5만 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잘하셨다, 굉장히 좀 잘 들어가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먼저 여러분들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8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8만 전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막 올해 안에 바로 들어간다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내년 초나 중반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중반쯤에 한 8만 원 돌파할 것으로 일단 개인적인 예상은 그때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점차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급등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그럼 익절은 언제부터 해 나가냐? 제가 봤을 때 한 75,000원부터 슬슬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뉴스 체크 계속 해 나가시면서 상황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약간 익절도 조금씩 늦춰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한 7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83,000원까지 보는 전략, 지금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로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익절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 하나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77,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77,000원 위에 계신 분들은 물 살짝 타서 77,000원 밑으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 혹은 익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77,000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렸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만 하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물 타봐야 평단은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비용 대비 손해입니다.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과거에 5만 전자일 때 여기서 물타기해서 평단 관리 다 되신 분들이 베스트죠.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때 이제 관리 다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잘 하셨고, 혹시라도 아직 안 된 분들에 한해서만 77,000원 위에 계신 분들만 살짝 물 타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